하품 나오는 다항식 전개 문제잖아, 그지? 얘를 그냥 다 전개해서 푼 게 아니라 특정한 차수의 개수만 구하라고 하면은 각각의 괄호에서 곱해가지고 제곱되는 것만 찾아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 2차랑 상수랑 3차, 6차 상수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곱해서 2차가 되는 것끼리 묶으면 된다. 어떻게? 2차랑 상수랑 묶어야 되고 상수랑 2차랑 묶어서 개수만 계산해 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툴이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런 툴이 뭐냐면은 개수만 적어주는 거야. 1이랑 0이랑 2차, 1차 상수. 개인적으로는 상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게 좀 더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상수 3, 1차 0, 마사 2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내가 조합해서 2차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된다. 그럼 상수랑 2차랑 연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2차랑 상수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개수만 계산해주는 거니까 마사와 3 계산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가끔씩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는 12번 갑니다. 아니 이거 비슷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있었어. 근데 좀 약간 안타깝게 푸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2-루트3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산을 하는 곱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로 일단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눈치를 채는 거지? 뭘로? 뭐라고? 그 전에 바로 켤레를 보고 눈치를 채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항상 그렇게 나와. 켤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쉽구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쉽구나. 그러면서 내한테 요구하는 거는 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이용하든 뭘 이용해서 덧셈, 곱셈, 뺄셈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 이제 이게 너희들한테 앞으로 이제 중요한 키가 되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열쇠들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주고. 그러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얘를 곱셈 공식에 뭘 이용해서 변형을 이용해서 뺄셈 그리고 곱셈으로만 나타내서 저게 빼기랑 곱하기가 좋으니까 걔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절대로 세제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도 아니야. 변형이다. 변형의 핵심이 뭐야? 그냥 위치만 바꾸는 거야? 아니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왜 배우는 거야? 어떤 저런 전개 이런 문제를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변형을 이용해서 빼기랑 곱하기로만 나타내가지고 쟤를 연산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뭐 이제 얘는 할 수 있겠죠. 13번 해볼까? 풀어보자. 앞으로 수업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너네들이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이제 너네들이 풀면서, 아닌 문제들은 내가 짚고 넘어가면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좋아. 또 다들 잘 풀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있고요.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얘를 x제곱, y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가 유도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는 거. 왜? 변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차나 합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의도는 그래. 그러면은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짝수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덧셈이랑 뺄셈의 유형으로 갈리고요. 뺄셈은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덧셈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다. 그거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이면은 합차 공식으로 가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고 덧셈은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4제곱 4제곱이 나와야 하므로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으로 변형을 시켜주시고요. 마이너스 2xy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xy는 나와 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만 구하면 되고 차가 나와 있으니 차를 이용해서 얘는 x-y의 제곱에 플러스 2xy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 번 더 이용해주면은 식을 전체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변형이 될 것이고 대입만 하면 끝난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일단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제 거듭제곱의 합차 중에서 짝수 홀수로 먼저 갈리고요. 짝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리고 플러스일 때는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일 때는 그 합차 공식. 홀수 차수는 다 곱셈 공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곱셈 공식에서 애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언제가 봤을 거예요. 7절 같은 거. 이런 류의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냐면 하나 차이 나는 차수에 하나 차이 나게 차수를 분리시켜 가지고 곱하기로 연결시키면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꼭 하나 차이 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주면은 가운데 뭐 이거 2개 곱한 거, 이것도 곱한 게 짜투리가 남잖아. 근데 걔를 빼주면 하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묶인다. 정확하게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 마냥 작은 걸로 묶여서 다 합차 곱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 차수는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3차까지는 곱셈 공식 4차, 5차부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푸는 거고 짝수는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은 다항식에 있는 거듭제곱 합차는 전부 다 풀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도형 활용해서 나와요. 됐나? 오케이? 저 문제 막 생각이 나죠? 안 했을 리가 없어. 다음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의 유형의 두 번째 뭐? 역수. 사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처음 들어갈 때 설명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합차곱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듭제곱 합차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죠. 거기에 대한 공식이 합의 제곱에서 이걸 앞으로 졸라 많이 할 거예요. 차의 제곱을 빼면은 4배 곱이다. 이걸로 하나로 다 통일이 되더라. 뭐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게 역수로 짝이 지어져 있을 때, 즉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져 있을 때 문제가 나오게 되고 얘가 나오게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야. 뭐야? 곱하기가 상수다. 곱하기가 상수다 보니까 나는 원래 합차곱으로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 중에서 곱이 이미 나한테 주어져.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주어져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문제랑은 다르게 여기 2개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주는 상황을 발생하고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왜? 곱이 나와 있으니까. 됐니? 자, 15번 풀어보자.
영상은 링크 다시 올려줄 거니까 그걸로 들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안 왔어가지고 혹시 학원이 몇 개 끝나나 싶어가지고. 진짜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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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짝꿍을 맞춰줘야 되죠. 차수끼리. 그래야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3차는 3차, 2차는 2차끼리 짝꿍을 맺어준다. 그리고 요 역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짝꿍을 맺어주는 거, 개수별로 짝꿍 맺어주는 거, 그런 유형들이 몇 개 있지. 요거를 여기서부터 짝꿍 맺어주기 기술을 좀 익혀둬야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때도 유형화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하차 곱은 나타내면 된다. 얘는 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x-x분의 1의 세제곱에 플러스 3 x-x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요. 뒤에 놈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차 곱에 대입만 하면 된다. 근데 어차피 차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빼기로 바꾸고 더하기로 바꾸면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됐나?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다음 19번. 이제는 얘는 풀라고 한 건 아니고 기억이 내라고 한 거고요. 익숙하잖아, 그죠? 특히 이제 너네들의 중간고사였나? 중간고사 보면 인수분해 성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기말고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나왔던 거잖아. 하차 공식 쓰고 싶은데 앞에 차가 없더라. 그거 어떻게 해줘? 양변에 그 함의 차를 곱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7-1을 곱해주면 합차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여기도 7-1을 곱하면 되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보면은 7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가 n분의 7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므로 m은 6이어야 되고 n은 16이구나 하면서 보죠. 가요니까 또 쭉쭉 한번 펴보시고 이제 다음 식이 나눗셈 봅시다. 사실 얘는 너네한테 시키려고 문제를 낸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너네가 그럴까 싶긴 한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누었더니 그러면 다 다항식을 나눴으니까 목도 다항식, 나머지도 다항식이야. 상수항만 있어도 다항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몫에 대한 다항식과 나머지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머니 말하자면 이제 다항식이라고 해야 되긴 하는데 다항식이 다항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요 Q3, Q1이라는 게 각각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고 여기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QX라는 식과 RX라는 식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그건 다항식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시험 봤을 때 다항식을 나눌 수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끝까지 풀지 않는 거예요. 나눌 수 있나요? 그죠? 풀지 안 되면 말하고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그것보다는 28번이 이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공통수학원을 안 했으니까 28번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랑 이제 연결이 되고요. 나눗셈이 항등식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항등식에서 나머지 정리로 이어지게 되고 나머지 정리 유형 중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눈 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요 3차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 정리로 풀 수 없는 문제 유형이 등장하고요. 그게
얘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식변형을 이용해서 이정계수 비교법으로 이정계수 비교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거기에 첫 키가 바로 28번 유형이다. 그래서 요거를 잘 먼저 연습을 해둬야 돼. 뭐 풀을까? 일단 18번 본인이 풀어보고 내 풀이랑 비교해 보면서 나은 걸로 가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말 안 했는데 오늘의 테스트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매 수업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있어요. 딸미?
자, 찾아.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공통수학 1은 처음부터 그냥 의도가 명확해. 뭐냐면 식이랑 친해지라 이거야. 식이랑. 식 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별 뜻 없어 보이는 식도 그냥 무작정 나열해 보는 것도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식이랑 친해져야 하니까 식을 써야겠지. fx를 E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러면 나눴을 때 다항식이 나눴을 때 식을 써보면 한 개씩 식을 써보면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식의 종류로 따지자면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 성립한다는 건데 그 말은 왼쪽과 오른쪽 식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야. 방정식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다. 그거는 이제 잊으면 안 돼. 얘를 적당하게 더블여가지고 정리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규칙이 뭐냐? 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자, 이제 규칙이 뭘까? 어떤 규칙으로 정리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죠? 이게 앞으로 이제 너네들이 나눗셈 정리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야. 뭘까? 뭐냐면 EX-1로 즉 저 1차식으로 싹 다 묶은 거예요. EX-1이라는 단위로 싹 다 묶은 거예요. 다항식 입장에서. 그럼 어디까지 묶을 수 있느냐? 1차식까지 묶을 수 있어. 얘의 단위까지 묶을 수 있어. 2차식은 2차식까지 묶을 수 있는 거고요. 3차식은 3차식까지 묶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보다 밑에 있는 차수들은 묶여질 수가 없어. 그 차수. 즉 1차식으로 묶었기 때문에 상수항은 묶을 수가 없고 이 1차식으로 싹 남은 나머지 상수항이 -2라는 소리야.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7이라는 놈을 내가 3x로 묶고 싶어. 1차식으로 묶고 싶어. 그러면은 1차식으로 묶고 어떤 나머지 짜투리 나머지 상수가 남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묶는 요령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식에 있는 요 변수 x라는 변수를 이 단위로 맞춰주면 끝이야. 즉 x가 3x가 되도록 맞춰주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2x 플러스 7을 x가 3x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계수가 2잖아. 여기 맞춰서 식을 점점 변형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 3이 돼버렸으니까 7에서 뭔가 x 변수를 추가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자체 내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3이랑 3분의 2를 곱하면은 2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플러스 7 그러면은 3x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7이라는 이걸로 묶은 정리된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fx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EX-1이라는 단위로 싹 다 묶어보니까 나머지 상수가 -1만 남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뭘로 묶든지 간에 그 규칙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다 풀어주면은 fx라는 식으로 똑같겠지. 그 느낌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xfx를 이렇게 나누었대. 자, 나눈 게 달라. 그죠? 첫 출발점이 달라요. 그럼 비교하기가 좀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출발점을 같게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xfx가 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일단 곱해보자. xfx 이런 식이 차지할 거야. 그지? 그랬더니 뭘로 나눴대? 이번에 x-2분의 1로 나누었대.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싹 다 x-2분의 1로 묶어버리면 무언가 이렇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짜투리가 남을 텐데 얘는 몇 차여야 돼? 상수항 상수여야 된다는 거지. 이런 규칙으로 묶고 싶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온다는 거지. 얘로 묶으면. 그러면 나는 이 x-2분의 1로 묶고 싶으니까 싹 위를 보니까 얘를 2로 묶으면 x-2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를 2로 앞으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 주게 되면은 얘로 묶은 방정식이 탕정식이 나오네 하면서 오 오케이 너가 몫인가 보구나 하면서 답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EX, QX가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60번 뭐야? 미안해요. 뭐야? 다 있잖아 하면서 답이 그럼 나머지로 고른 건가? 하면서 보니까 없어. 그죠? 이구나. 내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안 보였는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차이가 있네. 그러면 1, 2번 중에서 하는 거구나 막 하면서 여기 나머지를 보려고 했더니 뭐라? 뭐야 X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선생님이 상수가 이제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머지인가 보다 하면서 1번 체크하는 경우가 졸라 많아요. 근데 그럼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식의 규칙을 깐깐히 무시하는 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야 지금? 이 식에서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 괜히 이렇게 장황하게 스토리 있게 말한 게 아니야. 자,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요게 그럼 몫이고 이게 나머지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없잖아. 마이너스 2x가. 문제가 볼까? 자, 얘의 규칙이 뭐죠? 규칙? 지금 문제가 하고 싶은 규칙이 뭐야? x-2분의 1이라는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즉 이 식의 규칙이 뭐야? 1차로 묶어서 싹 다 x-2분을 싹 다 묶어버리고 싶은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남아야 돼? 상수가 남아야 되는데 뭐가 남았어? 1차가 남아버렸잖아.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얘도 뭐로 묶어버려야 돼? x-2분의 1로 묶어버리고 남은 짜투리 상수가 뭐다?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금 내가 말했던 요 과정은 나중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어려운 심화 문제에 그대로 연결이 돼. 여기. 자, 그러면 얘를 x-2분의 1로 묶고 싶은 거잖아.